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매에 대한 인식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매는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것이다 하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임장활동을 가게 되면요, 이 경매하러 왔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경매에 대한 인식관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경매 물건을 입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반드시 조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아파트를 내가 낙찰받고자 한다 그러면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하고 권리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을 하고 나서는 현장에 가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뭔가 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현재 여기에 누가 점유해서 살고 있는지, 이 전입신고가 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 전해세대 열람을 발급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이렇게 가야 됩니다. 동사무소 가서 이 전해세대 열람을 발급받게 되는데, 저는 처음에 경매를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뭐 다른 일을 하다가 경매를 시작했으니까 시작해서 자, 이 물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문을 못 열고 들어갔어요. 어떤 분들은 미는 건데 뭐 당겨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 공무원에게, 정말 제 딸과 같은 그런 나이의 때의 공무원이 아니겠습니까? 이 공무원에게 경매 때문에 왔다, 그 전해세대 열람을 발급해 도고라고 하게 되면 그 친구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겠냐 이거지요. 이 경매라는 것을 하러 왔다는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 황당해가지고 제가 차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참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도대체 왜 내가 저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할까? 왜 내가 이렇게 참 처량하게 경매한다고 하면서 자신감 없이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이 뭔가 하면, 경매가 뭐냐, 도대체 경매가 뭐길래 내가 이렇게 저기 문도 못 열고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식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게 됐는데요. 그때 생각했던 것이 이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요, 결국 이 집 시세가 2억밖에 안 가요. 그런데 실제로 채권액이 이렇게 10억 정도 걸려 있다는 겁니다. 경매에 넘어오는 통상적인 물건들은 다 이런 물건들이에요. 시세보다도 거기에 잡혀 있는 그 채권액이, 그 부채가 이렇게 상당히 많을 때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 털어내는 경매라 해가지고 이 경매로 해서 매각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자, 이런 경우에 경매가 넘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채무자가 살고 있어요. 소유자 겸 채무자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물건이 경매됐기 때문에 자, 낙찰받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도하러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명도하러 갔습니다. 명도라는 것은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일련의 행위를 우리는 명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도를 집행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이면 여기서 누가 제일 정당한 사람이냐? 그리고 법은요, 약자를 보호하게 한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누가 약자냐 말이죠. 법으로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상적으로 물으면요, 임차인이 제일 불쌍해요. 왜? 배당을 받지 못하니까 불쌍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채무자가 불쌍해요 라는 분도 계십니다. 왜? 채무자는 결국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채무자가 불쌍하다라고 생각해요. 낙찰자가 불쌍하다 하신 분들은 가끔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 낙찰자가 제일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이렇습니다. 예, 채무자가 불쌍하다 생각하시지만요, 결국 뭡니까? 이 채무자는요, 이 시세 2억짜리 집을 10억까지 해 드셨다는 거죠. 결국 뭐냐? 범법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불법을 행하신 분이세요. 이 불법을 행하신 분을 우리가 불쌍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차인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았었습니다. 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임대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 결국 자기가 몰라서 이런 집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런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몰라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 낙찰자 같은 경우는 남들이 놀 때 공부해서 남들은 즐기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결국 우리는 와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권리불성 머리 싸면서 이렇게 하고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법원에 가서 있지 않습니까? 입찰서 작성해 보시면요. 저는 지금도 입찰 금액을 적을 때 떨립니다. 왜? 내가 한번 잘못 쓰게 되면 결국 취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떨려요.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나서 이 발표할 때까지 그 시간이 좀 몇십 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정말 길게 느껴집니다. 왜? 혹시 낙찰되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해서 오만 생각이 다 든다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고 나서 명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때도 많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분들이 나에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술 먹고 완전히 이렇게 칼 갈고 설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안 밝혀주면 어떡하지? 강제 집행을 또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오만 생각을 다 가지고 이렇게 명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 이렇게 경매된 물건 같은 경우는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는 순간부터 결국 민사집행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경매되기 전까지 주택임대보호법이나 민법으로 해가지고 보호받을 것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있습니까? 결국 이 집은 결국 경제는 돈이 흘러야 되죠. 돈이 흐르지 않으니까 결국 이 집은 죽은 집입니다. 이 죽은 집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경매라는 겁니다. 이 죽은 집을 살리는 방법은 경매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매는요, 이 죽은 집을 살리는 이 신성한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매 신청이 딱 되는 순간부터 민사집행법에 적용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 민사집행법은 낙찰자 중심으로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왜? 낙찰자 중심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옛날에는요, 인도명령제도가 없어가지고 2억에 살고 있는 사람 명도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명도를 못했어요. 왜? 결국 명도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 한 1년 걸리고 비용은 최소한 1,000만 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자들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누구냐? 이 채무자도 손해고 임차인도 손해고 다 손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민사집행법은 낙찰자 중심으로 법을 다 만들어 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지금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와 같습니다. 자, 사람의 피가 멈췄습니다. 제가 알고 계시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약 19분 동안 심장이 멈췄었대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살렸다는 거죠. 자, 심장이 멈췄어. 그럼 어떡합니까? 심장이 정지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사망 상태라고 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서 뭐 합니까? 이렇게 심장 재세 동기를 가지고 결국 충격을 줘요. 그래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이것이 뭐냐? 의사 선생님께서는 심장 재세 동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도 이와 같습니다. 자, 부채가 많은 부동산. 이 부동산은 죽은 거예요. 왜? 경제는 돈이 흘러야 되는데 돈이 흐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부동산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거래 불가대금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냐? 이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매라는 것으로 해서 결국 이 집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매는요, 결국 의사 선생님께서 심장제동기 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리듯이 우리는 경매라는 이 행위를 절차를 통해서 죽어있는 부동산을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경매에 입찰을 해서 높게 낙찰받게 되면요,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좋아요. 채무자, 빚을 많이 갚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임차인, 조금이라도 배당을 많이 받아갈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 경매 비용, 우리 감정 금액, 낙찰 금액에 준해서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군구청의 재단세나 취등록세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받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 국가 같은 경우도 세금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높게 낙찰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좋고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는요, 이 죽은 집을 살리는 이 신성한 행위가 경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 경매를 이렇게 낙찰자 중심으로 다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입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높게 입찰을 하고 높게 낙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성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결국 뭐냐? 이 자부심을 가지고 경매를 하자는 겁니다. 경매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괜히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나 경매합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경매는 왜 하냐? 경매는 하지 마라 하면서 굉장히 경시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정말 그분들을 싫어합니다. 왜? 경매는 이렇게 신성한 건데 그것을 모르고 경매를 왜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경제를 모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경제를 알았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매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데 쓰시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매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결국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때 진행하는 것이 경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게 낙찰받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좋은 물건 많이 낙찰받으시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데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경매에 대해서 인식의 변화. 우리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임장활동 가면요. 경매 왜 해요? 하면서 아래 위로 한번 쓱 보시는 분이 계세요. 저도 같이 가요. 아래 위로 한번 쓱 보십니다. 그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이고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저 경매를 왜 할까? 하면서 되게 처근하게 생각하시겠죠. 저도 처근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참 경매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는 사람인데 참 그러니 저렇게 살 수밖에 없지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말 안 하고 아이고 수고하십시오 하고 그냥 저는 와버립니다. 왜? 경제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 할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매는요 젊을 때부터 열심히 배워서 이 자기 재산을 먼저 지키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버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경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자, 바꾸자 하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